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15문제씩 내드린다고 했죠. 요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셔도 아마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진도와 관련 없는 내용도 절반 정도는 출제된다고 했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오늘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했죠.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을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의무 없어요. 의무 없어도 다 알아서 광고하려고 다 달아놨죠. 알아서 잘하는 거는 굳이 의무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유리창에 썬팅만 해놔도 됩니다. 그럼 손님들이 몰라가지고 잘 안 오겠죠. 그래서 간판은 그냥 자율적으로 다는 거예요.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이게 전부 5개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 성명입니다.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 개인개업공개사라면 개인개업공개사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고 표시광고물, 쉽게 말하면 임대문의 이런 데는 성명뿐만 아니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도 표기해야 된다 했죠.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는데 분사무소인 경우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대표자라고 해서.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때 유사 명칭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위 중개인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쓸 수가 없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번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예, 자격증 땄으면 공인중개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라고 불러도 돼요.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니까요. 1번의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인데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해서 4가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되죠. 지난주 문제에는 설명하거나 해서 X된 지문이 있었어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 3년. 거래계약서와 매수 신청들이 관련 서류는 5년 보존. 오늘 3년 보존, 5년 보존 했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교부하면 된다 했는데 쌍방교부입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가 아니라 보정설정증명서류 요 3개는 쌍방교부입니다. 그래서 쌍방교부, 일방교부 우리 서브노트 4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쌍방교부 47페이지 맨 밑에 쌍방교부, 일방교부 5년 보존, 3년 보존 법정서식 있음 없음 47페이지 서브노트 맨 밑에 있죠. 따라서
일반교부라고 해서 2번이 틀렸네요. 쌍방교부입니다. 다음은 3번 계약서 필수적기 사항 암기 프린트 9번에 있고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이 아닌 것 니은의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죠. 거래금액이죠. 그 다음에 미음의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효세 취득시 부담할 조세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계약서에 기재하진 않죠. 따라서 2번에 3개가 답입니다. 3개가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시옷 이렇게 3개입니다. 3개. 그 다음에 4번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있는데 금지행위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상관없죠. 이건 금지행위 아니죠. 조정지역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아파트 전매를 제한할 수 있죠.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전매를 하면. 전매라는 건 다시 샀다가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하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지난주에도 냈던 문제, 지난주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한 번 더 내봤는데요. 답은 2번이죠.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다. 즉 중개인은 안 된다. 중개인이라는 말하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칙 개업공개사나 중개인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중개인도 개업공개사의 종류에 들어가죠. 그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는데 인터넷에 이해 안 간다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2번 틀렸습니다.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고 15문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 다 해놨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6번 이것도 시중에 아마 이런 문제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문제인데 근데 이게 전혀 시험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지금 4개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라는 표현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올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4개를 비교해 놓은 거잖아요. 2차는 비교해서 공부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1, 2, 3, 4번은 비교해 놓은 거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90일을 60일로 고쳐야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거기에 보니까 1번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고요. 4번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2번에 공제운영위원하고 3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걸 말하죠. 우리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는 연임이 2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4년 하고 2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총 3번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사는 동네는 군포시, 제가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는데 군포시장은 지금 6번째가 나오더라고. 그 왜 그런지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5번인가 6번 나왔냐 보니까 중간에 한번 구속돼 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4년 해도 돼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연임을 계속 못하다 하니까 중간에 쉬었다 또 해도 되는 게 연임이에요. 연속해서만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기는 5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해. 그만뒀다가 다시 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 중임할 수 없다는 말은.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은 중간에 쉬었다 또 하면 돼요. 지금 그런 케이스도 많잖아요. 지금 경남도지사도 옛날에 했던 사람이 또 출마했잖아요. 예, 그 연임 쉬었다 하는 건 가능해요. 연속해서만 안 하면. 자, 그래서 6번의 답 5번이고요. 7번은 취소해야 되는 경우 아닌 것. 답 1번. 여기 했잖아요. 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가정금을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 아까 했죠. 임의적 취소. 그래서 7번에 1번이 답이고요. 8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광고, 표시광고를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래서 지금 8번에 2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왜? 주어가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 개업공개사가가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아까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안 된다고 했죠? 트러스트 부동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까지만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다만 고발이나 신고는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됩니다. 처음에. 그러나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제가 틀린 거는 틀린 것만 설명하고 맞는 거는 틀린 거 4개 다 설명해요. 지금 앞으로 아마 문제풀이 할 때도 7, 8월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맞는 것은 틀린 거 4개를 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하고,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얼마예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균분이 아니라 최초로 먼저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한 건수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오면 균분입니다. 2인 이상은 균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중개보수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했는데 1번은 0.9가 두 사람한테 다 받는 거 합산해서 0.9가 아니라 한 사람당 받는 게 0.9죠. 매매는 최대. 임대차는 최대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인 경우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죠. 지금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다고요. 한 사람당 0.9라고요. 2번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 주택 외인 경우, 주택 외인 경우만, 주택이 아닌 경우만 자기가 실제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주택이 아닌 거는 0.9고 주택의 경우는 시도조례에 0.4, 0.5 돼 있으니까 주택처럼 자율경쟁을 하라는 취지에서 주택 외인 경우, 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외인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해야 된다.
4번이 판례인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라고요.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집 10번 구경시키로 100번 구경시키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계약 성사는 안 됐다 하더라도 수고비는 고생했으니까 돈 좀 받을 수 있다. X죠? 계약 성사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중개 보수는 물론 뭐 차 타고 갔으면 차비는 받아도 되겠죠? 계약 성사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중개 보수는 실비라는 말이 나왔으면 몰라도 실비라고 안 돼 있고 중개 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중개 보수는 계약 성립되어야 받을 수 있죠.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판결 못 받아도 받잖아요. 수임료는. 근데 중개 보수는 계약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틀렸고, 11번은 1번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1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청문은 취소세계만 청문한다고 했지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죠. 따라서 틀렸고, 3번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교부한 시도의사.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시면 54번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 6번 청문하고 7번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모두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찾았습니까? 54번에 맨 밑에 54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반납하는 거는 취소만 3개 반납한다 했잖아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3개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4번도 틀렸네요. 4번 자격정지 처분은 보고 안 하죠. 보고는 오직 여기 뭐만 보고한다. 보고는 자격 취소만 보고한다. 반납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하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만 반납한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답 1번이고요. 12번은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4번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회장 등으로 구성을 하되 협회의 회장과 협회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되어 있는데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제운영위원 19명 이하인데 이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6명 이하여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 틀렸고요. 2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즉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네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1,000만 원 벌금 받았으면 사장은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안 받습니다. 양벌규정은 과실이 있어야 되죠. 양벌규정 법 5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는다고요. 2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3번이 답이고요. 14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4번, 15번. 이때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개정됐거든요. 시험에 2015년 7월 20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되고 시험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안 나온 이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14번에 1번, 2번 이런 게 안 나왔다고. 1번, 2번, 3번까지 안 나왔고요. 4번은 출제됐던 지문이고요. 5번은 최근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인데 1번은 보면 종중, 문중묘지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등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가족묘지나 개인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개인 가족묘지는 300m, 종중, 문중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요. 1번, 2번 틀렸고 3번인데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종중, 문중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은 매장기간이 이것도 개정됐어요. 옛날에 15년인데 지금은 30년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처음에 15년이고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칙 30년, 30년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인 거는 똑같죠. 60년 최장 매장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5번은 뭐냐면 분묘기지권도 시효취득의 경우에만 무상지료가 원칙이고 지금 5번처럼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옛날 전 소유자가 자기 조상들 묘 설치해 놓은 거 경매 낙찰받았으면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지료 달라고 소송했는데 소송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것처럼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15번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건 출제됐습니다. 15번은 당연히. 답은 15번에 2번인데요. 즉 비업만 틀렸습니다. 비업이 뭐냐면 개인 가족 자연장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자연장지만 옛날에는 개인 가족 자연장지 모두 30일 이내 신고가 맞는데 지금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이내 신고인데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 암기 프린트 30에 보면 3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8번 35번에 동그라미 8번 찾았습니까?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니까 개인 자연장지만 조성신고 30일이라고 돼 있죠. 가족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자연장지도 옛날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였는데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보면 거기에 3번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그 다음에 5번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6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8번 개인 자연장지 조성 신고 30일 이내, 사후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나 나오죠. 4개. 30일이라는 숫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월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런 숫자들은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